14번 문제. F랑 G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석을 좀 하기 위해서 G를 F에 대입을 할 거야. 다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이 가능하지만 이 자체를 다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G라고 해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했더니 그게 F랑 같다.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보기만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좀 해서 만들겠습니다. 2항 다 하고요. 마이너스 3은 다 사라졌고 얘만 이제 2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보냈고 마치 얘를 이제 치환했다고 하면은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묶여지는 걸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네 둘의 곱이 얘가 되고 이 마이너스를 누군가에게 줬을 때 둘이 더해서 얘가 되게끔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지.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고 다시 한번 곱해서 얘가 되고요. 더했더니 x 소가 되고 마이너스 2만 남는 거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0이 된다라는 건 얘가 0이 되는 것 또는 얘가 0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겠고, 그럼 실근이 2개 존재한다고 했을 때 2개, 1개, 빵개, 1개, 1개, 빵개 2개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경우를 나눌 거예요. 3번이나 푸는 건가 싶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 문제이기 때문에 판별식 딱 2개만 가지고 이제 부등호 방향이나 등호로 바꾸는 거 정도로 충분히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식을 좀 만들게요. gx 빼기 x는 위에 gx 보면서 빼기 x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 플러스 빼기 2를 또 위에 식 보면서 이렇게 됐네요. 자, 다시 판별식 가지고 올게요. 판별식 D1은 여기 판별식 D2라고 할게. 그러면 D1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끝났고, 두 번째 D2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왕이면 정리해놓을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7 이렇게 두 개의 판별식이 나왔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경우는 실근이 2개 빵개인 경우, 두 번째는 1개 1개, 세 번째가 빵개 2개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만 해도 나머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2개이려면 양수여야겠죠, 판별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면 A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고, 두 번째 풀어주면 A가 4분의 17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지만이 얘가 전체적으로 2개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2개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나 봤더니 존재하지 않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0이 돼야 되죠. 판별식 0이 돼야 되니까 등호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역시나 A가 어떻게 4분의 1이면서 4분의 17이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금방 풀 수 있겠죠. 부등호 방향만 바꿔줘서 판별식이 음수 양수이게끔 풀어주면은 얘네 둘은 동시에 만족하는 A가 나와서 그 A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그 범위 중에서 이제 정수의 개수를 골라주라고 합니다. 15번 유리함수가 하나 있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떤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요거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유리함수 일단은 점근선이 0 그리고 b 이렇게 두 가지인데 x축 0, y축 b.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값이 양수면 이쪽에 있을 것이고 음수면 이쪽에 있겠죠. 근데 하나로만 예를 일단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 아니라 음수일 수 있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하나를 생각해서 그 상황에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 x값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또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위치는 달라지겠죠.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 지금 쭉 갔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이다가 없는 부분 딱 점근선에서 한 군데 있고 계속 교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접어 올라갔을 때 그 교점이 하나인 부분끼리 언젠가는 만나겠죠.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얘랑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점근선이 반드시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이면은 접해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접해 올라갔든 거기가 원래 플러스 2였든 상관없이 여기선 교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올라온 애가 있는 것 뿐이니까 교점이 한 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볼게요. 한 가지 상황을 보고 맞구나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가 점근선이 2라고 생각하고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양수인 건 그대로 음수인 건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Y는 2, Y의 교점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2였어도 이렇게 생겼을 때 접해 올라가면 여기 올라갈 것이고 2로 올라가겠죠. 점근선이. 그 다음에 얘는 또 위로 바짝 올라갈 것이야. 그럼 교점 역시나 하나밖에 없는 거 맞겠죠. 그래서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어려우면 둘 다 그려서 진짜 맞겠네, 이게 맞네 이렇게 확신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물론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서 맞겠구나, 같은 상황이구나를 이제 알면 좋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B는 이거나 마이너스 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봤는데 역함수가 등장했어요. 유리함수는 사실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구해놓고 생각할게요. 자, 표준형이지. 표준형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점근선만 바꿔주면 된다. 역함수라는 건 y는 x 대칭인 함수인데 여기 점근선이 x는 0과 y는 b니까 대칭한 함수는 x는 b와 y는 0으로 이제 점근선이 바뀌겠다. 그래서 여기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 역함수는 x 빼기 b분의 a 플러스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 대입을 쭉 해볼게요. 자, x에 2에 대입해서 쭉 쓰면 다시 f 보면서 자, 이런 식이 됐고, 자, 얘를 보자마자 벌써 뭘 확신하셔야 되냐면 b가 2가 아니구나. 정의 내렸다는 거, 문제 정의 내렸다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이니까 요거 두 개 중에 b가 2면 분모가 이제 0이 돼서 존재할 수 없는 함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2구나라고 이제 확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요. 자, 그랬더니 그냥 a에 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됐고, 여기서 이제 a를 구하시면 되고 a를 대입하고 b-2 대입해서 8 마지막에 x에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16번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가조건을 보면 이렇게 변형된 식의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으니 이걸로 우리는 fx랑 관련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x였으면 좋겠는데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해서 ft의 해가 이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조건 해석해 볼게요. 4분의 1 마이너스 x를 t라고 두고 우리 얘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볼게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가볼까요? 마이너스 x의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로 나눠줬더니 t가 나왔죠. 다시 즉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이용해서 그냥 변수 t를 변수 x로만 다시 예쁘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x에 관한 부등식의 해를 진짜로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벌써 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만들 수 있죠. 2차 함수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작성해보면 fx는 최고치 한계수만 모른 채로 두고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인수분해 거꾸로 하는 거 넣으면 합차 공식이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만들어졌고 나조건을 또 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요. 벌써 어떤 그래프가 좀 떠오르면 좋겠어. 자, 정리 먼저 할게. 좌변은 그냥 fx.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괄호 풀면서 쓸게요. 우변에 2x 빼기 3분의 13. 이항에서 정리.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지금 2차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써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a가 0이 아닌 걸로 만드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인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일단은 위로 볼록이면 안 되겠죠. 언젠간 내려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계속 클 수 있고 또는 0에 딱 접해도 괜찮은 요 그림이 얘를 보자마자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바로 생각나야 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면 판별식이 음수 혹은 그다음에 딱 접한다 는 0 바로 생각이 나셔야겠죠. 판별식 가져올 거고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도 나와가지고 a에 대한 범위가 나와요. 요거 한번 스스로 구해보세요. A의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F3의 최대치수인데 우리 아까 Fx를 구했으니 F3도 구할 수 있겠죠. F3은 대입해보면 3, 3은 9 빼기 4, 5네요. 그래서 5A의 최대치수가 궁금한 거라서 A의 범위로 충분히 5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 18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인데 보면은 복 2차식으로 이루어진 4차 방정식이에요. 이럴 때는 x제곱을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길 때는 상수항끼리 인수분해 될 때가 많습니다. 해보면 2, 5, 10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여기다가 다시 a까지 다 붙여서 식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 둘이 곱해서 얘 그 다음에 더해서 얘가 되려면 봤더니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다. 그럼 이제 해를 구해보면 x제곱이 a 플러스 2일 때 또는 a 마이너스 5일 때 있다. 여기다 이제 뿔마 루트를 씌우겠죠. 그랬을 때 얘가 실근도 같고 허근도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가 누구는 양수 누구는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a 고정된 값에 2를 더한 것과 마이너스 5를 뺀 것 당연히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a 값의 아예 범위가 나오기도 하네요. 자, 요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고 나머지 보기들을 보겠습니다. 기억 a가 1이면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기억에서 이렇게 대입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항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1번 기억 꼭 해보세요. a에다가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누가 실근을 갖겠습니까? 요거 이항에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양수로 끝나는 이경과 실근을 갖겠죠. 가운데 이제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두 분의 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네요. 근각계수 관계로 바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니은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했어. 우리 여기 세팅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좀 쉽게 해석을 해보자. 자, 모든 실근의 곱. 그러면 여기 있는 것에서 실근은 뿔마 루트 a 플러스 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절대값만 생각해보면 요것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안에 걸 보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4냐는 말인데 그러면 a가 2인 경우죠. 그랬을 때 모든 허근의 곱이 궁금하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뿔마 루트를 씌운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것인데 이 풀마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붙었겠지만 허근이기 때문에 i 제곱 때문에 다시 부호 바꿔서 다시 루트 3의 제곱이 절대값으로 붙어서 이렇게 허근의 곱이 3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걸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정수인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요 양수가 되려고 했던 그 근이 이제 7근 중에 이제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보고 생각하는 거야.
루트를 씌웠을 때가 답이니까 얘가 정수가 되려면 루트 속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제곱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제곱수가 되려면 0부터 시작해서 2의 제곱, 1의 제곱부터 1제곱, 2제곱. 자,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게요. 우리 요거 처음부터 a의 범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거기서 생각해보면은 어디까지 하면 될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도 각각 나오고 그 각각 나오는 값의 모든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번 두 자연수에 대하여 전체 집합은 어떤 k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1부터 k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부분 집합 a는 m의 약수. 그리고 k보다 m이 작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수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조건들을 보자. 여기까지 해석했어요. 자, 가조건. 우리 이렇게 원소가 주어져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A, B가 어느 정도 겹치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전체 집합 위에 겉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B차 집합 A. B에서 A를 빼면 여기 남겠다. 여기 남죠. 여기에 4랑 7 들어간대요. 확정.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B의 여집합이랑 합한 부분. A도 여기 있고 B의 여집합까지 합쳐주면은 요만큼을 다 말하는 거야. 여기에 7개가 들어가 있대, 원소가. 근데 여기에 이미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요 조건 때문에 뭐 둘 다의 종합적인 조건이죠. 가해서 알 수 있는 게 전체 집합의 원소가 9개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 1부터 K까지 다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즉 K가 9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 조건을 읽어볼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같대. 그러면 겹치는 건 당연히 같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합도 다 같다는 뜻이어서 4 더하기 7, 11이 여기의 합과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총합이 11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놓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1부터 9까지 얼마 안 되니까 써놓고 한번 고민해보자. 이미 4랑 7은 들어갔으니까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누군가의 약수들이 들어간 건데 거기에 4랑 7이 안 들어갔다는 건 요 m값이 4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라는 것까지 동시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7의 배수는 어차피 여기에 7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4의 배수인 8도 안 되겠다라는 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의 약수 그럼 여기에 반드시 4가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나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남은 원소들 중에 m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k가 9니까 다 작은 m값이 더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9부터 이제 하나씩 생각해보면 됩니다. 8의 약수는 1, 3, 9예요. 그럼 1, 3, 9 중에 무언가 하나는 뭐 몇 개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남은 원소, 여기에 남은 원소의 합이 11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세 개의 숫자의 조합을 어떤 2개나 3개 또는 하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탈락. 그 다음 수 6. 6의 약수 1, 2, 3, 6. 그러면 더해서 11 되는 조합을 찾았더니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2와 3과 6이 남고 1은 바깥으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까지의 조건은 다 만족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5나 3이나 2나 1 심지어 이제 약수의 합조차가 이제 11이 넘어가지도 않는 뿐더러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 그럼 끝났어요.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니까 잘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1, 2, 3, 4, 세 가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고 났더니 원하는 부분의 원소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여집합이 많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 뺀 나머지 부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20번 두 무리함수가 있고 뭔가 생긴 게 비슷해 보이네. 그리고 일반형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좀 해석하기 좋아진다. 자, 표준형 바꿔놓을게요. 왼쪽 식은 K로 묶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식 마이너스 K로 묶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생겼겠다 정도만 생각해두고 넘어갑니다. 기억. 두 곡선은 서로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려면 x, y 둘 다 부호 바꿔도 똑같은 함수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기억은 하나의 함수를 골라요. 하나의 함수를 고르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이쁘게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니은은 k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 한번 그려봅시다. 자, 시작점이 마이너스 2,4.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는 시작점이 2, 마이너스 4. 그리고 방향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얘는 k가 음수니까 원점 대칭인 모양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모양이네요. 이렇게. 물론 여기를 올라갈지 아니면 지나치지 않을지는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그치만 어쨌든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황이겠죠. 틀렸네요.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고 주어져 있으면 그려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해볼 건데 저 디귿은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일단은 k가 음수일 때는 안 되니까 k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그려놓고 너희들이 또 생각해보는 거죠. 추측해보고 연필로 한번 그려보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그려보면 k가 양수면 여기가 음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x축 대칭한 모양 요렇게 갈 것이고 얘는 y축 대칭인 모양이니까 요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밖에 이렇게 폭이 좁으면 요렇게 쓱 지나갈 것인데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봐봐. 또 너무 많이 갔더니 또 안 만나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필로 그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추측해보면서 어떨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겠다는 거야. 자, 다시 여기서 보면 다른 상황은 없나요? 이렇게 절묘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얘도 이렇게 가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폭이 더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더 커지다가 여기까지 딱 갔을 때 반대쪽도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더 커지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전히 두 점이면서 가장 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연필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언제 만날까 귀엽게 그냥 그림 이렇게 두 번이라도 얼른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것도 계속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라도 풀어줘야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확인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의 함수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골랐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가 누굴 지나야 돼요? 다른 놈의 시작점인 2,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겠죠.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겁니다. 21번 이렇게 좌석 번호가 늘어져 있고 5명의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10개의 의자 중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을 거래요. 자, 가나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해석을 조금씩 합니다. 자, 가조건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래요. 근데 좌석을 보면 24 이상인 게 2개밖에 없어요. 24거나 25구나 이렇게 생각해놓고 B의 좌석은 14 이하이다. 그럼 11부터 14까지만 가능하네. 나조건 5명의 학생 중 어느 학생도 두 학생도 1이 차이 나지 않도록 그러면 1일 차이 난다는 건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란 얘기네. 옆으로 이웃하지 말아라. 다조건 5명 중 어느 두 학생도 이번엔 차가 10이 되지 않도록 10 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뒤로도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특정할 수 있는 게 가장 경우가 적은 A겠네요. 그래서 A의 두 자리에 따라서 경우를 먼저 나누고 그 두 가지 경우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의자를 만듭니다. 자, 만들었어요. 두 번째도 만들어 놓을까? 자, 만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A가 여기 또는 여기겠다라고 정해놓고 우리 요거 나다 조건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하게도 요 앞뒤로 양옆으로 이웃하지 않게 자리를 이제 없애줍니다.
그 다음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게 B니까 이제 B로 넘어가서 B가 앉을 수 있는 건 요 네 자리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도 이 네 자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그리고 5명이 어쨌든 다 앉아야 되니까 요 가운데가 없어진 이상 얘들아 요렇게 4명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리를 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 요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B를 앉힙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 여기에 B가 앉았다고 쳤을 때 나머지 3개 자리에 3명이 앉는 거니까 자리 바꾸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B의 자리를 결정한 거고 얘는 나머지라고 쓰지 말고 CD라고 쓸까요? 결정한 거다.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진짜로 이 4개 중에 다 앉을 수 있어. 보시면 여기엔 딱 2명 앉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로? 앉고 안 앉고 앉고 안 앉고 또는 안 앉고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 딱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렇게 딱 정해진 자리 중에 하나에 또 B가 앉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 2명 앉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도 1명밖에 앉을 수 없어서 여기 1명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2가지 모형 중에 하나 선택한 다음에 선택했다 치고 그 앉을 수 있는 자리 2개 중에 또 하나에 B를 앉혀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도 모양이 앉고 안 앉고일 수도 있고 안 앉고 앉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있네. 그래서 2개 중에 또 자리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둘 중에 그죠. 자리 선택했고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B가 앉았고 남은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3개 중에 또 3명이 앉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3명이서 C, D, E가 자리에 앉는 경우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경우를 나누느냐 먼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선생님 지금 처음에 골랐던 것처럼 어떤 걸로 나눌지도 중요하고 뭐를 먼저 할지 이 상황 속에 정말로 들어가서 내가 선생님이 돼서 애들을 앉힌다 또는 반장이 돼서 야 너 여기 앉아 이렇게 정한다 라고 딱 정말 이입한 채로 어떻게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면 좋습니다. 26번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얘를 좀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 축의 방정식과 축의 방정식이 아니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 표준형 바꾸는 거 하셔도 되고요. 암산 되면 암산 하시고 구해놓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볼게요. 우리 원도 원이지만 여기 나오는 뭐 접선이라든지 선분의 길이라든지 어떤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중심이 2분의 5인데 반지름 2분의 5니까 정확히 Y축에 접하는 원이겠네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2분의 5, 여기는 5겠네요. 이런 상황이고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점 P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5, 원점과의 거리가 3인 거.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1사분면 위에 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무데나 찍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밑에를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데 PQ는 서로소인 자연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양수겠죠? 그럼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려면 이 기점을 다시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다. 뭐 꼭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딘지 잘 몰라도 찍어놓고 어딘지 모른다고 못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선생님 상황을 좀 더 보고 이왕이면 더 맞는 곳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접선도 미리 한번 그려놓고 여기가 점 P고 그 다음에 아까 OP 길이 주어져 있었지? OP 길이가 3이고 표시를 더 다르게 이렇게 할게 3이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원 위에 점이 있었더니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는 여기에 마저 선분을 하나 더 그려서 원주각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도 수선해발 내리면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공식 많잖아요. 여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여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여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라든지 아니면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같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거고 사실 필요한 게 어쨌든 점 P의 좌표를 알면 좋으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필요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럼 길이를 구해볼게요. 여기 선생님 길이가 3이고 여기는 지름이니까 5겠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수 바로 생각이 나야죠. 3, 4, 5.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곱하기 얘 12. 얘 곱하기 얘가 12이려면 얘는 5분의 10이겠다. 그러니까 P의 좌표가 몇 콤마 5분의 12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알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공식 3, 3은 9 곱하기 9는 얘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또 구해주면 여기 길이가 5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 P의 좌표가 아예 끝났고 이제 그럼 기울기도 끝났어요. 왜냐면 여기 좌표를 알고 여기 좌표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선분의 기울기를 압니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선분 이렇게 접선이랑 항상 수직인 거 알기 때문에 요 놈의 기울기 구하면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개념. 수직인 기울기 둘이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개념 알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옵니다. 27번에 이렇게 생긴 도형 안에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우리 허락할 때 조금 어려워져요. 잘 보시고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이 정다각형에 하나씩 쓰겠대요. 자, 조건을 보면은 3개의 정사각형에 써있는 수는 정삼각형에 있는 수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수를 4개로 골랐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머지 애들이랑 달라야 되고 작거나 같다 아니고 그냥 작다니까 달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커야 된다는 거야. 나 조건을 읽어보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는 같은 수를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얘가 좀 특정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 도형에다가 이름을 편리하도록 붙여놓고 즉 B와 D인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붙어있는 건 당연히 다르니까 B와 D 떨어져 있는 애들은 같을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경우를 나눠보겠다. 자, 첫 번째는 B와 D가 같을 경우, 두 번째는 B와 D가 다를 경우로 문제를 풀 거고, 자 그럼 같을 경우 다를 경우가 더 쉬우니까 해볼까요? 다를 경우에는 색이 결국 다 달라야 된다는 거네요. 얘는 가장 커야 되지, 가운데는 당연히 달라야 되지, 얘네 둘은 이미 다르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숫자 6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어차피 숫자 나열하는 거니까 6P4 하면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죠. 조합, 순열, 순서 중요, 안 중요. 그런데 얘는 대빵이에요. 숫자 가장 커야 되지. 그러면 숫자 4개를 뽑았을 때 내가 고민할 것 없이 가장 큰 놈은 이미 여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고민한다? 나머지 B, C, D만 자리를 고민하면 된다. 요렇게. 그래서 뽑는 경우와 나열하는 경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64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4개를 뽑나 2개를 버리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63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 해볼게요. 그럼 숫자가 몇 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얘 다른 큰 거 하나, 얘랑 같은 거 하나,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달라야 되니까 3개만 필요하죠. 그럼 63만 3개만 뽑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얘는 이미 큰 놈 골랐어요. 3개의 숫자 중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A, B, C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 A가 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B랑 C가 남았는데 B, C, B일 수도 있고 C, B, C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결정 나머지 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순서나 이런 것들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28번에 또 집합 문제 나왔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면서 생각합시다. A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그림인 조금 협측의 B 하고 전체 집합. A에 3, 4, 5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서 아직은 못 써요. 두 번째 거 볼 거고 요런 거 헷갈리면은 드모르간 법칙. 그러면 여기 뺀 나머지 부분에 얘가 있다고 했는데 둘이 겹치는 걸 먼저 찾아보면 4가 겹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뺀 나머지 부분과 A가 겹치는 거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고 A에 들어있던 나머지 3과 5는 요 안쪽에 들어가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확신할 수가 있고, 자, 아조건을 잘 해석하면 이제 문제는 거의 끝나는데 이제 이 1, 2가 문제죠. 1, 2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들어가냐 모르고 있는 중인데요. 나는 원소가 하나인 모든 집합 X야. 그러니까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뭐가?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1개라는 사실이. 자, 보면 A랑 뭔가를 합쳤을 때 B를 빼면 지금 얘가 있고요. 그러면 X가 여기 말고 또는 여기나 여기 말고 다른 곳에 X가 하나가 더 있다면, 원소가 있다면 얘를 2개 합쳤을 때 B를 빼면은 원소가 2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 2가
다 요 안쪽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해 안 되면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놨을 때 만약에 x가 4야. 그러면 a랑 4랑 합쳐요. 거기서 b를 빼요. 하나 맞죠? 아니면 x가 1이야. 그러면 a랑 x를 합쳐요. 거기서 b를 빼요. 하나 맞아요. 또 만약에 x가 2야. a랑 x를 합쳤는데 b를 뺐을 때 원소 2개 남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안쪽에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x를 잡더라도 b를 뺐을 때 계속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b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0번 무리함수 등장했고 이렇게 정의역 주어져 있고 g라는 새로운 함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함수 나올 때마다 좀 어려워하지 말고 해석을 잘 해보면 f랑 역함수랑 누가 더 작은지 비교했을 때 작은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작거나 같은 쪽을. 그러면 f를 잘 그려놓고 뭐 이제 방향은 방향 알고 있네요. x 양수 a 양수니까 f를 그려놓고 f 역함수를 또 그렸을 때 그 위치는 몰라요 아직은. 그랬을 때 작은 쪽을 선택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gx인 거야. 그 다음에 그 gx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걔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할 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비교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된 거죠, 직선으로. 이 세 개의 직선이랑의 g와의 교점을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얘네 둘은 같고 얘는 크게끔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g의 뭐 a 값만 알아도 g4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자, 봐봐. a 값이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걸 왜 주어졌나 보려면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항상. 바꿔주면은 요렇게. 그러면 시작점이 a분의 3,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범위의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역수 취하면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 취하면은 이 뒤집혀지고요. 이렇게 똑같이 같이 뒤집혀지면서 부등호 방향도 바꿔야죠. 분모 분자의 크기 비교가 달라지는 거니까. 대소 관계가. 그 다음에 3을 곱했으니까 3을 곱해주면은 2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줬을 때 a분의 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양수에서 뒤집고 곱하고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양수인 거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어떤 두 가지냐. 지금 정의역이 2보다 크기도 하고 여기 시작점이 2이기도 하고 역함수를 다루면 요거 대칭이니까 요거와의 어떤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건데 자, 대략 그립니다. 대략. 어떤 두 가지냐면 여기 2,2가 있어요.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얘가 2보다 지금 작은 상황인데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작으면 뭐 여기쯤이라고 했을 때 이것에서 출발하겠죠. A 2보다 작은 숫자 2니까 여기가 시작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랬을 때 gx는요. 작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히 2일 때 2,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럼 gx는 또 작은 거. 자, 모양이 같아 보이는데 왜 경우를 나눴나요?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여기 밑에서 교점을 얘기를 하잖아. 그 교점의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기울기가 얘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 1일 때 여기서는 하나에서 만나고 얘는 어디 사라졌네? 2개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2개 나눠 생각해 볼 건데 자, 이 그림에서 간단한 그림에서 둘 중에 뭐가 이 상황에 맞는지 확정도 시킬 수가 있어요.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너무 못생기게 그리긴 했는데 자, 얘야 지금 y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을 볼 건데 자, 맨 위로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는 빵개이다가 내려가면서 하나 지금 2개 교점 보이셔야 돼요. 2개 빨간색이랑 교점이야. 그러다 계속 2개이다가 여기서 3개 여기서 새로 생겼죠. 여기서 3개 그런 다음에 쭉쭉쭉 3개이다가 접할 때 다시 2개 내려오면서 다시 하나 여기에서 계속 하나 만나니까 하나 계속. 자, 또 얘도 쭉 내려오면서 0개 여기서 2개로 시작하죠. 기울기 좀 달라 보이지만 이게 만나는 중이에요. 2개 그러다가 3개 접할 때 2개 하나
이런 상황이야. 자, 얘를 지금 써볼게. 다시 너네가 다시 생각해봐. 빵개, 한 개, 내려오다가 계속 두 개가 되면서 여기서 만날 때 정확히 세 개가 잠깐 됐다가 두 개다가 한 개로 바뀐다. 상상하면서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빵개, 얘는 두 개부터 시작하죠. 여기 지날 때 딱 두 개, 그런 다음에 계속 세 개이다가 다시 접할 때 두 개, 계속 한 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면 그러면 자, 1, 2, 3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x 빼기 1, 2를 대입하면 x 빼기 2, 3을 대입하면 x 빼기 3인데 지금 가운데 거가 오히려 가장 크고 이쪽 양쪽이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교점 말하는 거야, 개수.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1, 2, 3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까지는 x가 0, n이 0일 때잖아. 즉 여기 한 개까지 n이 0일 때니까 우리 보지 않아요. 여기 두 개까지가 n이 0일 때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밑에 거만 볼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 여기서 보면 아예 안 생기지. 중간에 제일 큰 놈이 있고 양쪽이 같으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예 안 생겨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구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얘가 맞으니까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1사분면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1사분면만 그려서 자, 그 다음에 y는 x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지금 시작점이 2보다 작은 쪽이죠. 작은 쪽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gx는 작은 쪽만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지금 gx예요. 지금 gx예요. 그리고 여기가 2겠죠. 2.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다시 가져와 볼까요? 가장 큰 게 지금 중간에 크고 양쪽이 같으려면 끝에가 아무리 작아봤자 2니까 이렇게 두 개 같은 거고 얘가 가운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을 다시 보면은 교점이 3인 상황이 여기 지금 그림이 안 이쁜 게 좀 더 볼록해야 그림이 더 이해가 좋아요. 자, 한번 이렇게 볼록하게 생각해보면 자, 어떻게 하면은 3개고 2개냐. 여기서는 2개인 상황이 딱 이렇게 접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접할 때 2개. 그러다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여기서 계속 3개잖아요. 여기 요 안에서 지금 x 빼기 2랑의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까지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개죠. 요 사이 어딘가에 또 x 빼기 1이어야 되는 거야. 대략 그릴게요. 그냥 요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얘가 지금 y는 x 빼기 1, 얘가 y는 x 빼기 3. 그래서 2개로 갔다. 2개, 여기도 2개 이런 상황. 그리고 반드시 그 사이 어딘가에 여기보다 넘어가면 2개니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보다는 그럼 간격이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상황만 보는 겁니다. 얘가 y는 x 빼기 2인 상황이겠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얘랑 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접한다고 하면서 벌써 이제 판별식 이용해서 연립한다는 판별식 이용해서 a 값이 얼마인지 아예 나와요. 그럼 a 값이 나온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또 연립을 해서 x 값을 여기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범위는 아니고 값이 아예 나옵니다. 여기 값이 아예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계산 복잡하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 한다? 지금 여기 정확하게 범위로 아는 애 말고 정확하게 아는 것만 가지고 와서 연립을 하겠다. 그래서 자, 이제 역함수잖아요, 얘가. 얘는 무리함수 아니고 역함수니까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합시다. 자, 원래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y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역함수 바꿔주겠습니다. 선생님 xy 먼저 바꾸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항하고 제곱해서 전개할 필요 없어요. 이차함수 표준형 만들어도 되니까 당장은. 그 다음에 다시 이항하고
마지막으로 a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역함수 구했고 어쨌든 얘랑 x 빼기 3이랑 접했으면 좋겠는 거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같다고 두고 연립이죠. 같다고 두기. 그 다음에 분모 싫으니까 a 곱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전개가 필요하네요. 전개해서 2항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x 나오고요. 얘 2항하면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a 플러스 4x. 그 다음에 2는 4에 7 됐고 3a도 2항해서 두고. 자, 얘가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0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a 값이 아까 범위 안에 여기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만 잘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a 6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를 구했으니까 뭘 하냐면 함수가 아예 특정된 거야. 그럼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바뀌는 지점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g4니까 fx 구하면 끝나는데 4가 대입했을 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지 이쪽에서 나오는지를 몰라서 언제 만나는지를 구해야 여기 대입할지 여기 대입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교점의 좌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역함수와 fx의 교점을 우리는 y는 xy 교점으로 구하는 걸로 하죠. 자, a 구했으니까 fx 그래프 a 대신에 6 대입해서 다시 한 번씩 써주고 x랑 연립하면 됩니다. 요건 한번 스스로 해볼까 봐요. 우리 선생님 이거 복잡한 거 해줬으니까 이항하고 제곱해서 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쓰셔야 돼요. 쓰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당연히 2보다 큰 해를 골라야 되겠죠. 2보다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보다 큰 해를 고르면 여기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4를 대입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4보다 작은지 큰지를 구별해서 여기가 4면은 역함수에 대입하고, 그러니까 구해놓은 2차식에, 또는 얘가 4보다 작으면은 원래 있던 함수에 다시 대입하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